안녕하세요. 송재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평가원 대비 퀄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퀄 모의고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는데요. 이 퀄 모의고사는 낯선 문제들이 좀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나왔는데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수능 때 여러분들이 1교시 때 시험 국어를 잘 못 보고 2교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의 그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11, 12, 13번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쉽지 않고 낯선 형식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의 문제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겠지만 이번 퀄 모의고사처럼 조금 낯설고 새로운 유형의 질문들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해설을 해볼 텐데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12번, 13번, 그리고 14, 15, 20번, 22번 이렇게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과목의 이제 12번부터 잠깐 우리 살펴보면요. 공통과목의 12번 문제는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있는데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x는 t라고 하는 선분이 두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원이 다시 y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어떤 함수라고 설정했는데 그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 a의 값을 찾아라가 이 문제의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함수 fx라는 함수가 여기 하나 뭔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gx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gx라는 함수가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x는 t라고 하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서 두 함수 fx하고 만나는 점, gx하고 만나는 점을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여기 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원이 과연 y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느냐가 그것이 t, ht라고 하는 개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y축하고 이 원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라고 하는 그 결정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y축까지의 거리하고 이 원의 반지름이 같아지느냐 아니면 이 원이 커져서 반지름이 이 y축까지의 거리보다 더 커져서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면 두 개에서 만날 거고 이 거리보다 반지름이 작아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이 커졌다 작았다가 반복되면 그 점의 개수가 불연속으로 뭐 0개가 됐다 2개가 됐다 다시 0개가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 불연속이 되는 점이 오직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니까 이 원이 y축하고 개수가 달라지려면 y축하고 만나면서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즉 원과 y축이 만날 때가 딱 한 번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반지름하고 이 길이를 구해봐야 되는데 x축이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x는 t라고 하는 선을 그어서 만든 게 원이기 때문에 y축으로부터의 거리는 당연히 t라고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반지름만 찾으면 될 텐데 반지름은 ft에서 gt를 빼서 지름을 만든 다음에 이 지름을 반 자르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같을 때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세워보면 ft에서 gt를 빼서 이걸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고 얘를 이렇게 2로 나누면 이게 반지름이 될 텐데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값이 t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오직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fx라고 하는 것이 2x의 세제곱 플러스 2a, gx라는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ft에서 gt를 빼면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면은 4분의 5t 플러스 2a에서 a를 빼니까 a라고 해서 이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고 이 값을 2로 나눠서 t가 됐으니까 오른쪽은 2t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t는 이제 오른쪽 점만 잡아본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잠깐 보면 이게 t에 관한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는 미분을 하면 3t 제곱 플러스 4분의 5니까 이 도함수가 항상 양수값만 같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인 거고 그리고 변곡점은 여기 이차항계수가 0이니까 변곡점은
y축 위에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0,a를 지나가면서 이게 이 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을 테니까 이 함수는 양수 t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만 하는 어떤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거고, 계속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절대값 기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지우고 이 상태의 식에서 이것이 서로 같다를 만족하는 t의 개수가 오직 하나가 되도록 하는 a를 찾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미지수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 t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3t는 마이너스 a다라고 해서 이 식의 근이 오직 한 개만 나오도록 a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왼쪽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 3차 함수는 또 3차와 1차만 있으니까 당연히 원점 대칭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그래프가 뭐 이런 형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미분해 보면 3t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은 0이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3으로 묶어보면 극대극소가 풀마 2분의 1이거든요. 여기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선이 지금 t값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만 찾으면 될 텐데, t는 오른쪽에 있는 점들이고요,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선은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2개 생기니까 저기 불연속점이 2개가 될 거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안 생기겠죠. 만나는 점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y축하고 만나지 않는다가 될 거고,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쓱 접하고 지나가면 되겠다라는 거니까 t에다가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 이 값이 마이너스 a가 돼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a는 그럼 4분의 1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8분의 2여서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좀 낯설긴 한데 이런 개수라고 하는 어떤 응용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함수로 만들어서 푸는 연습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0하고 3 사이에서 이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인데 이 8을 그냥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8이 없는 상태의 3차 함수는 x 곱하기 x-3의 제곱이다라는 함수를 그냥 잠깐 여기다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0, 여기가 3을 근으로 갔는데, 이런 함수를 그릴 때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계속 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이렇게 8칸 안에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칸 안에 그려놓고 보면 요 간격이 3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변곡점은 2가 될 거고요. 반대 왼쪽에 있는 극대점은 위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간격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이고,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함수다라는 그림이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꼭대기의 위치는 4가 될 거야 라는 거고, 이제 이 함수를 위로 그대로 8칸 옮겨서 그린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좀 작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뭐 2, 4, 6, 8, 10 여기를 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 그래프를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도 2, 4, 6, 8, 10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보면 8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텐데 위로 4칸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12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땅땅땅땅땅땅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끝난 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0과 3 사이에서의 fx가 되는데, 이 fx에 대해서 이제 나 조건이 뭐냐 하면 t하고 t 플러스 3 사이에, 그러니까 3칸의 구간을 잡았을 때 fx의 최대 최소의 차가 k로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k가 상수니까. 그러면 지금 t를 0이라고 잡으면 0과 3 사이에서의 최대는 10이고 최소는 8이니까 이 사이의 최대 최소의 차가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값은 지금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4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옆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이 0과 3 사이의 최대는 0에서 최대가 아니라 1에서 최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옆으로 살짝 옮기면 여전히 최대값은 12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함수가 최대가 10이니까 최대 최소의 차이가 4가 유지가 되려면 여기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면 그래프가 여기서 밑으로 만약에 그래프가 살짝 내려갔어요. 그럼 최대는 10인데 최소는 8보다 작아지니까 최대 최소의 차가 8보다 4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일정해야 된다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0부터 9까지의 적분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것이 질문이거든요. 0부터 9까지. 그러면 이게 최소가 되려면 무조건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적분이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내려가지만 않도록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그래프가 0하고 3 사이에서 옆으로 한 칸 이동하는 동안에는 이 그래프가 옆으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4에 도착을 하는 순간 1부터 4 사이에서는 최대가 12가 됐고 최소가 4인데 왼쪽 1에서가 10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쫙 옮겨가면 이 최대값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대와 최소의 차가 4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려져야지만 이게 같은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의 차가 4가 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도착하면 이제 이게 상수함수니까 여기도 상수함수로 갔을 때가 적분값이 최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 있는 7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출발해서 다시 또 밑으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9에서 도착하게 된다. 이 그래프가 0과 9 사이의 적분이 최소가 되도록 웬만하면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최대와 최소 차를 4를 유지하면서 그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걸 적분할 때 이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위에 보이는 이 모양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따졌을 때 아래쪽 모양이다 라고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위쪽 모양이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3차 함수에서 이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계시죠. 어떤 3차 함수에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한쪽은 접하고 한쪽은 통과하는 상태가 있으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최고창 앞에 개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죠.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는 최고창 앞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니까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3이거든요. 그래서 3의 4제곱이야. 그래서 여기 12분의 81이야.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27이야 라고 위쪽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남은 부분의 넓이의 처리는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이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진 모양의 이 부분의 넓이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의 넓이는 동일하게 되는 구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끝에 7부터 9 사이에 생겨난 요 모양은 띄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4하고 6 사이에 띄어다 붙이면 여기 있는 이 모양의 넓이하고 똑같을 텐데 이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갖다 옮겨 붙이면 여기다 이렇게 옮겨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쓰고 옮겨 붙이면 이게 이제 그냥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면요. 이 사각형은 가로는 6, 세로는 8이니까 6, 8에 48 이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4니까 4다. 그래서 답은 이 값에다가 52, 48 더하기 4에서 52를 더 더하면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13번 해결될 테니까요. 이 그림 그리는 것, 그리고 넓이가 같은 것을 찾는 과정, 그리고 뭐 이런 것 부분들은 공식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도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문제가 길죠.
문제가 긴데 이게 지금 코사인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 코사인 그래프를 제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짧으니까 좀 크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코사인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 그래프가 y는 a의 코사인 2분의 파이 x야 라고 그래프를 줬고요. 그러면 주기는 몇일까요? 그럼 2분의 파이분의 2파이가 주기인 거니까 여기는 4가 될 거고 요 가운데는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이런 구조의 함수가 지금 코사인의 그래프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선을 4개를 그렸어요. 그래서 선 4개를 첫 번째 여기다가 K라고 하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고요. K다라는 선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Y는 K라는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이 K라고 이걸 2배에서 선을 또 하나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2K라고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이너스 K라고 해서 세 번째 선이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K 이런 선이 있는데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러분께서 보통 Y축 대칭이다 라는 것도 잘 알지만 코사인이라고 하는 그래프는요 그려보면 Y축 대칭이기도 하지만 모든 X축과 만나는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당연히 동일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대칭도 되는 거고 이 점에 대한 대칭도 되는 거고 또 중간에 있는 이런 선에 대한 대칭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칭과 점대칭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주기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 점들을 이렇게 쭉 펼쳐 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X좌표에 대한 질문이 기억 니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을 A라고 했고 요 점을 B라고 했고 요 점을 C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건데 A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점의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이쪽에 있는 이 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럼 이쪽 끝에 있는 이 좌표는 4-X1이 되겠죠. 대칭 구조니까 여기가 X1이면 여기도 X1이 돼서 여기는 4-X1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이 점과 이 점은 가운데 2가 있어. 그래서 2에 대한 대칭점이니까 2를 더하면 항상 4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기가 4-X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두 번째 있는 점을 내가 X2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이 점에 대한 점대칭 형식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점의 위치가 파악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의 합은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그리고 1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점은 그러면 내가 2-x2라고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B하고 C, 요 점하고 요 점의 X좌표의 가운데는 1이 있으니까 두 X좌표의 합은 2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굉장히 쉽게 찾아집니다. 근데 이제 니은부터가 잘 찾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뭐냐면 두 점 A, B의 X좌표, 그러니까 이 X1이라고 하는 좌표하고 X2라고 하는 이 좌표의 합이 1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의 조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위에 A, B, E, F라고 하는 요렇게 사다리꼴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하고 아래 B, C, D, F라고 하는 여기를 연결한 요 사다리꼴의 넓이의 B가 3대 4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넓이가 3이고 이 넓이가 4야 라는 조건을 이제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할 텐데 높이는 뭐 요거는 K고 요건 2K다 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만 잘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일단 써볼게요. 자, 요 첫 번째 A에서부터 F까지의 요 길이 A부터 F까지의 이 길이는 4에서 2x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2x1이 된다라고 이렇게 찾으시고 그 다음 B부터 E까지의 이 길이는 여기가 x2니까 여기도 똑같이 x2겠죠. 그럼 이번에 이 길이는 4에서 2x2를 뺄 거야 라고 이렇게 길이를 만들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이 길이는 요 길이가 2-x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요 길이가 다시 x2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x2고 요 길이도 x2니까 요 길이는 2배의 x2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찾으면 이제 두 개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식을 세워보면 위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k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하게 되니까 8 마이너스 2배 x1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배 x2라고 이렇게 식이 세워질 거고, 요 길이하고 요 넓이하고 아래에 있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 할 건데, 높이를 곱하는데 높이가 2k잖아요. 여기다 2k를 곱하고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더하면 그냥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비율이 3대 4가 됐다라는 거니까 요 2분의 k를 지우고요. 안에 거 곱하고 밖에 거 곱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워보니까 여기가 8, 3, 8에 24가 어떻게 나오죠? 얘랑 얘를 곱하니까 4 곱하기 8 마이너스 2배의 괄호 열고 x1 더하기 x2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분하니까 얘가 그냥 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6 나와야 되는 거니까 8에서 2를 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가 된 거고, 그래서 결론은 x1과 x2의 합은 1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구성으로 좌표의 관계를 하나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넓이의 b가 3대 4다라는 조건을 이용해 보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제 이 둘의 이 x좌표와 이 x좌표의 합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구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DF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루트 10이 되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이보다는 이 왼쪽 길이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길이를 찾아보고 싶은데, 요 점의 좌표가 2-x2였고요. 요 점의 좌표가 x1이 됐던 겁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2에서 x2도 빼고 x1도 빼야 되는데 2-x2에서 다시 x1을 빼야 되는데, 이건 2에서 x1 더하기 x2를 빼는 건데 둘의 합은 1이라 그랬으니까 이 간격이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간격이 1일 때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10이냐라는 질문은 이 높이가 3이냐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높이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전제 조건이 a라는 값이 루트 5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보통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문제는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니은에서 찾아낸 x1 더하기 x2가 1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고 a가 루트 5다라고 했으니까 a가 루트 5다라고 하는 이 조건과 x1 더하기 x2가 1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걸 풀면 될 텐데, 결국은 이 전체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k를 구해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x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이 함수의 값, 이 코사인의 그래프 식이 어디 있습니까? 코사인 a 코사인 2분의 파이 x다라고 하는 식이니까 좌표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요 x1에서 좌표를 찾아보자. 그러면 그게 바로 2k의 값이겠죠. 그러니까 요 2k라고 하는 이 값은 a를 루트 5라고 썼으니까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의 x1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 다음에 x2에서의 이 좌표가 k일 거야.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루트 5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의 x2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요걸 2배 한 게 요게 되겠구나라는 얘기인데, 이때 이 x2라고 하는 것을 x1 더하기 x2가 1이니까 여기를 1-x1이라고 이렇게 싹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같다를 쓰고 싶은 건데 여기다 2배 하면 얘랑 같겠죠? 그럼 여기 있는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1이라고 하는 이 값하고 아래에 있는 값에다 2배를 하면 2 루트 5의 코사인에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x1으로 바뀌겠죠. 전개하면.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x1. 이게 잘 보이나요? 여기 잘릴 것 같은데. 이게 잘려서 잘 안 보이시면 불러드릴게요. 다시. 이걸 그냥 전개한 겁니다. 코사인의 뭘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1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 코사인 2분의 파이 x1이라고 하는 것은 2 루트 5의 사인의 2분의 파이 x1하고 같아져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뭐가 됐다고요? 사인 2분의 파이 x1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거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x1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5를 약분하면 2분의 1만 남는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요 각이 2분의 파이 x1이라는 각이 만들어졌을 때 탄젠트의 값이 2분의 1이 된 거야 라고 쓰면 이 빗변은 다시 루트 5라고 만들어 줄 테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x1은 루트 5분의 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몇이 된다고요? 루트 5분의 2가 된다라고 써보니까 이거 약분해보면 2k가 2니까 k는 1인 거야. 그러니까 k가 1이면 여기는 2k니까 요 높이는 2가 되고 k가 1이니까 요 높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높이가 3이 됐으니까 이게 3하고 이게 1이면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좌표 사이의 관계, 이걸 넓이를 통해서 이 좌표 사이의 관계를 찾아가는 문제인데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항입니다. 자, 15번에 이제 이런 수열 있잖아요. 수열이 언제는 5씩 빼고 언제는 n씩 더해라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이제 잘 보면 작년에 6월 평가원 때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4월 교육청인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동일한 구조인데 어떤 특정 항이 음수가 나올 때 뭐 A 첫째 항의 최소를 구해라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작년 수능에서는 실제로 이게 7번 문제인가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열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칙이 발견되는 형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년 9월 평가원처럼 조금 어렵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 파트의 문항은 변신이 아주 많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양하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고 어렵게도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고민을 하고 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로 예를 보자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수열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이 앞부분이 없고 보통 뭐 음수면 5씩 빼고 양수면 뭐 n씩 더해라 이런 형식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 앞에 n-3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n이 1이나 2일 때는 이게 음수가 나와서 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n이 1이나 2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는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항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음수니까 an 앞에 있는 항에서 5를 빼고 앞에 있는 항에다 n을 이렇게 더하는 과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음수니까 실제로 an이 모일 때 하는 거고 an이 양수이면 이렇게 하고 a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n이 3일 때는 이게 그냥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면 전체가 그냥 등호로 0이거든요. 그러니까 n이 3이면 그럼 a의 4가 구해지겠죠? 얘네다 3을 대입하면 그러면 a의 네 번째 항은 항상 a의 3 더하기 요 식을 따라가니까 a 3 더하기 그냥 3인 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이 4나 5가 될 때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n이 4나 5면 이 부분이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냥 이걸 약분해 버리면 되겠죠. 어떤 양수니까. 그래서 그때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항을 구할 때 an 빼기 5를 하거나 an 더하기 n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an이 뭔 거고 음수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an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해라 라고 1, 2번과 4, 5번의 처리가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푸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그래서 초항은 양수라는 조건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초항을 그냥 내가 A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두 번째 항은 자동으로 초항이 양수니까 두 번째 항은 당연히 A에서 5를 빼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5가 두 번째 항이 됐다. 여기까지는 고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세 번째 항을 만드는데 n에다 2를 대입하면 이제 세 번째 항이 나오겠죠. 근데 세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여기서 5를 더 뺄 수도 있고 여기다 2를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항으로 얘가 갈 때는 여기서 5를 더 빼서 a 빼기 10이 될 수도 있고 여기다 다시 2를 더해서 a 빼기 3이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언제 그렇게 된 건지를 확인해 보죠. 언제는 5를 뺀 거냐면 이게 양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a가 5보다 더 크면 이 an이 양수면 5를 빼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a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번째 항은 무조건 세 번째 항에다 3을 더하는 거니까 네 번째 항은 여기다 무조건 3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a 빼기 7이다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3을 더하니까 이게 다시 a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의 항들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a로 나오게 되면 이제 a는 처음에 양수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을 구할 때 앞선 항이 양수면 무조건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 그래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를 구해서 n에다 4하고 5를 대입하면 그때는 양수에는 무조건 n만 더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4를 더하고 여기다 5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4를 더하니까 이 값은 a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또 여기다 5를 더하니까 마지막 항은 a 더하기 9가 되겠네 라고 해서 이 아래쪽은 비교적 쉽게 풀립니다. 그럼 이건 언제인 거야? a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그래서 요거를 쭉 다 더해서 문제에서 이 총합이 40이 나오도록 a1을 정해봐라 라고 한 거니까 이 6개를 다 더하면 이 아랫줄로 a가 5보다 작을 때는 6a 더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40이 나오는데 그러면 6a가 35니까 a가 6분의 35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5보다 큰 값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이제 경우의 수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제외를 한 거고 그럼 일단 a가 0과 5 사이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a가 5보다 클 거야 라는 생각에서 다시 출발을 할 텐데 그럼 이제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를 구하려고 하면 또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또 갈려지겠죠. 어떻게 갈려지냐 그러면 a 빼기 7이라는 항이 있는데 그 항이 음수가 되면은 5를 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라고 하면 5를 뺄 거니까 이게 음수면 5를 빼서 a-12가 될 거고 이 값이 양수라고 하면 여기다 4를 더해서 a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이 값이 음수가 됐다는 것은 이게 0보다 작다는 거니까 a가 7보다는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가 5하고 7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a가 5보다 크고 7보다도 커. 또 양수야. 그럼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럼 a가 7보다 크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다시 a가 7보다 크니까 7보다 큰 숫자에서 3을 빼면 얘는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얘는 또 여기다가 5를 더해서 마지막에 a 플러스 2다라고 만들어질 거고 이때는 a가 5하고 7 사이니까 얘가 음수겠죠. 그럼 여기서 또 음수일 때는 또 5를 빼서 a 빼기 5를 하니까 17이 됐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윗줄을 쭉 다 더해서 a를 찾았으면 그 값이 40이 된다라고 a를 찾아서 그게 5하고 7 사이에 있는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아랫줄에 있는 이 5개를 다 더해서 40이 나오도록 a를 설정한 다음에 그게 7보다 큰 값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부터 쭉 해보면 윗줄부터 쭉 한번 따라가 보죠. 그 윗줄을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이때는 6a 마이너스 15, 22, 34 더하기 17 하니까 5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1이 됐는데 이게 40이 돼야 돼. 그러니까 a는 6분의 91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6분의 91이니까 10보다 훨씬 크죠. 15, 16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5하고 7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줄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이 아랫줄을 또 더해 봐야 되겠죠. 그럼 아랫줄을 더하면 6a 마이너스 5, 22, 25 더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23이 이게 40이 나온다 라고 되는 거니까 그러면 6a가 63인 거니까 a는 6분의 63이다.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21이다. 그러면 7보다 큰 숫자 드디어 찾아졌다 라고 해서 2분의 21이야 라고 만드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은 20번인데요. 20번은 생각보다는 좀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느낌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상 이 정적분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된 함수의 다시 도함수의 꼴인데 이 식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시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3은 밖으로 빼볼까요? 그럼 3을 밖으로 빼면 h분의 하고 여기 안에가 인테그랄 하고 마이너스 x부터 x 플러스 h까지 이게 ft의 dt다 라고 이렇게 식에 써 있죠.
그럼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세요. 라지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의 마이너스 x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냥 여기다 그냥 써봅시다. 이렇게 라지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의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써봤더니 이 결과가 x 곱하기 f 프라임 x 플러스 4x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극한값이 수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렴해서 뭔가의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이게 수렴하려면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분자에 써있는 이 식이.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0 나온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가 이게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가서 사라질 때. 그러니까 즉 어떤 얘기냐면 라지 f의 x하고 라지 f의 마이너스 x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 스몰 fx를 적분한 라지 fx가 이렇게 라지 f의 x와 라지 f의 마이너스 x가 서로 같다라는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냈다면 얘를 미분하시면 스몰 f의 x하고 스몰 f의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서로 같다가 된 거니까 스몰 fx는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 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fx라는 것은 기함수가 되려면 3차 함수니까 홀수의 차수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지 f의 마이너스 x가 라지 fx랑 똑같으니까 요 식에 있는 이 라지 f 마이너스 x만 플러스 라지 fx로 바꿔버리면 이걸 그냥 플러스 x라고 바꾸시면 요건 내가 잘 알고 있는 누구의 모양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fx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3배의 fx는 x 곱하기 f 프라임의 x 더하기 4x다 라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시면 3의 2의 x 세제곱 플러스 3bx다 라고 하는 이 식이 이걸 미분해서 x를 한번 곱하면 3의 2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미분하면 b니까 b 더하기 bx에다 4x 더해서 b 더하기 4x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a는 현재 안 구해지지만 b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2b가 4 나온 거니까 b는 2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b가 2다 라고 이렇게 찾아졌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f1은 6이다 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6이 나와야 돼. 그러면 a는 또 4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fx를 찾아 놓고요. 이걸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답이 된다. 이런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에서 A, B의 길이 전체가 이 길이가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0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3등분 했으니까 이쪽 길이는 4가 될 거고요. 이쪽 길이는 이제 8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여기가 지금 A, B의 길이가 지금 BP의 길이가 3루트 6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길이가 지금 3루트 6이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 위에 있는 이게 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연결하면 이게 직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값을 그냥 알파라고 이렇게 잡으면 알파의 코사인 값이 8분의 3루트 6이다 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루트 6인 거고 요 길이가 뭐 12가 됐으니까 AP의 길이도 금방 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AP의 길이를 찾으시면 이제 요 길이가 완성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가 똑같냐면 이쪽을 알파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분의 요 길이하고 이쪽 값을 베타라고 잡으면 뭐 사인 베타분의 요 길이가 이제 같은 형태가 되겠죠. 하나의 삼각형에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베타라고 하는 각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여기다 이제 코사인만 싹 곱하면 요 길이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빼면 PQ의 길이가 완성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 문제는 쉽게 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계산은 여러분께서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22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요 형식은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식을 보시면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라고 하는 함수의 식을 어떻게 줬냐면 gx라고 하는 식은 리미트 t가 x를 향해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이때 분모는 ft-fx의 절대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ft-fx와 ft 더하기 fx의 이런 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빨리 약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잘 봐봐. 요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가 있는데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극한값이 몇이냐라고 질문하면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마 1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방금 처음에 한 말은 맞죠.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은 맞는데 이걸 풀마 1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때는 풀마 1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풀마 1이 되면 얘는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극한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t라고 하는 값이 x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t가 x의 좌우에서 다가올 때 이 부분의 식, 절대값분의 그냥 둘의 차 부분이 풀마로 두 가지가 나오면서 이쪽이 2배 fx가 나올 때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fx예요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fx가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나오면서 이게 풀마로 좌우가 다른 상태가 된다면 이 값은 여기다 풀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값은 있을 때도 있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가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x의 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해보면 이 x의 양 옆에 있는 t라고 하는 점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로 다가오고 있는 이 t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ft라고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t가 x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와 t가 x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ft에서 fx를 빼면 오른쪽은 양수가 되는데 ft에서 fx를 빼면 왼쪽에서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렇게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간에서는 이게 오른쪽은 플러스로 왼쪽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은 fx니까 2배 fx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풀마 2배 fx가 좌우가 나올 텐데 이 fx가 0이 아닌 어떤 값이라면 풀마가 다른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f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 gx라는 값은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값이 0을 통과해서 이 부분이 0이 됐다라고 할 때는 오른쪽에서 얘를 빼거나 왼쪽에서 이 높이차를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이 값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0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가 0일 때는 이 값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그럼 fx라고 하는 이 x의 값이 주변에 있는 t들보다 항상 작거나 아니면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값이, x에서의 이 함수 값이 주변에 있는 ft들보다 이 fx라고 하는 값이 항상 더 작거나 이 fx라는 값이 항상 더 크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이 일정한 값으로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x의 좌우에 있는 이 ft라고 하는 값들이 항상 fx보다 크다면 t가 x의 오른쪽으로 오나 왼쪽으로 다가오나 ft의 값들이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x가 극소가 되는 때는 그때의 gx라고 하는 이 값은 x가 극소의 값을 가질 때는 이 부분이 ft가 fx보다 크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2배의 fx 값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고요. 그럼 거꾸로 또 x가 극대의 위치가 될 때는 fx에서입니다. x가 극대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또 이 주변에 있는 t 값들에 대해서 ft보다 fx가 항상 더 크니까 ft에서 fx를 빼보면은 값이 음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ft에서 fx를 빼면 음수로 나올 거야. 그럼 이게 음수니까 절대값분의 f 차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될 테니까 이때는 gx라고 하는 함수는 극대에서는 마이너스 2배의 fx다 라고 이렇게 gx를 만드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또 언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fx의 값이 0으로 나올 때는 이게 0이 돼버리면 그때는 gx는
뭐 이게 극대던 극소던 어떤 x축을 통과하는 위치에서는 증가하고 있던 감소하고 있던 통과할 때는 그냥 항상 0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았는데 이런 세 군데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총 5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있어? 그럼 이제 느낌이 딱 와야죠. 어떤 느낌? 극대점, 극소점 말고 0 되는 거 3개.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략 이런 3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극대점 한 군데, 극소점 한 군데, 그리고 근 나오는데 이렇게 5개의 x값이 정의역으로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x값들을 다 더했더니 0이 나오고 그때 함수값들도 다 더해서 0이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때마침 요게 요렇게 원점 대칭인 형태의 3차 함수가 그려지면 이 5개의 x 좌표의 합도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이 지워지니까 0이 나올 거야. 또 이 극대하고 이 극소의 함수값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된다면 이 g들의 값들을 그냥 f의 함수값들을 다 더해도 이 값 더하고 이 값 더하고 여기 있는 0들을 다 더해도 다 더하면 0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 이 각 지점들에서의 이 gx의 값들을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근들의 위치 세 군데에서는 g 값이 어차피 0이니까 이건 빼버리고 극대가 되는 위치하고 극소가 되는 위치가 있을 텐데 극대를 만약에 그냥 제가 k라고 잡고 극소를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극대일 때는 이 k의 값에다가 극대 값에다 마이너스를 2배 한 것이 gx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 어떤 k로 극대 값이 나올 때는 이때는 값이 마이너스 2k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극소의 위치에서는 그 값을 어떻게 하겠다? 그냥 2배 하겠다. 그러니까 이 극소값 마이너스 k는 역시 2배해서 마이너스 2k라고 써서 이 둘을 더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8이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 둘을 더했는데 마이너스 8이 나왔어? 그럼 k는 2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극대 값은 2가 되고요. 이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까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우리가 빠르게 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높이의 차가 지금 4가 됐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fx는 한 다음에 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이게 기함수여야 되니까 뭐 플러스 ax 이렇게 써놓고 얘를 미분한 뭐 여기를 뭐 알파라고 잡으면 뭐 이렇게 잡아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x 이렇게 잡은 다음에 루트 3분의 알파를 대입하니까 2가 나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를 찾아도 좋은데요. 이 정도는 이제 한눈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한눈에 보냐면 요 높이의 차가 4가 되면 이 높이 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높이 차 4라고 하는 값은 이 간격을 L이라고 두면 2분의 L의 세제곱인 거야. 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래서 2분의 L 세제곱이 몇 나왔어? 그랬더니 4가 나왔어. 그럼 L은 몇인 거야? 그럼 L은 2인 거야 라고 해서 요 값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찾으시고, 그러면 얘가 1이면 이 근은 몇이 됐다? 루트 3이 됐다 라고 해서 여기가 3x가 됐어.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fx를 이런 방식으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